오늘은 고혈압성 콩팥병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은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콩팥, 신장이 손상되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고혈압의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과 콩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콩팥이 손상되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적절한 생활 습관, 식이, 약물 치료를 병행해 고혈압과 콩팥 질환이라는 두 가지 질환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은 고혈압 환자에서 경화성 콩팥 손상이 발생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한 상태로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을 오래 앓고 있으면서 콩팥 기능이 감소하는 환자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콩팥 손상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고혈압성 콩팥병으로 진단합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주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콩팥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으로 이어지는 혈관 수축 호르몬 체계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레닌이 상승하며 혈관 수축 호르몬 체계 활성화에 의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소변을 통해 염분을 배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염분이 배설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고 그로 인해 고혈압과 부종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기능 손상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혈압이 점차 오르게 되고 고혈압으로 인해 콩팥 손상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에서 콩팥 기능이 계속 저하되면 만성 콩팥병의 경과를 따르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은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여 1기부터 5기로 구분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국가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4에서 5기 이상으로 진행하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합병증이 생기며 대사 불균형 치료와 함께 투석, 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우리나라 신대체요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새로 투석이나 이식을 시행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20.5%는 고혈압성 콩팥병이 원인이었습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은 당뇨 콩팥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말기 신부전의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을 이루는 미세혈관, 사구체, 세뇨관이 손상됩니다. 1. 높은 혈압에 의해 장기적으로 손상된 콩팥 혈관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에 유리체가 형성되어 내강, 혈관 내부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2. 콩팥의 기본 구조인 사구체의 국소 또는 전체적인 사구체 경화증이 진행되어 사구체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 역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가 줄어들면 콩팥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혈액학적으로 콩팥 비대, 모세혈관 압력 상승 등의 방어 기전이 활성화됩니다. 3. 혈관 손상이 진행하면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콩팥 간질 부위에 허혈과 염증세포 유입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며 장기화되면 간질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전통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콩팥병이라고 하면 고혈압에 의해 콩팥 미세 구조, 사구체, 세뇨관, 세동맥이 손상되어 경화성 변화가 발생하는 고혈압성 신경화증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높은 혈압 외에도 유전, 인종,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다양한 요인이 신경화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성 신경화증이라는 용어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신경화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의 초기 단계에는 대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부종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식욕 감퇴 등 자각 증상이 생겨 진단이 될 때는 이미 만성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만성 콩팥병 1에서 2기 1.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초기 콩팥병 환자에서 소변의 농축능이 떨어져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광염, 전립선염 등 요로 감염이 있어도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알부민뇨가 있으면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거품뇨, 시험지 검사에서 단백뇨 의심 또는 양성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2. 후기 만성 콩팥병 3A에서 4기 이후 1.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2. 식욕이 저하되고 메스꺼립니다. 3.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4. 밤에 쥐가 잘 납니다. 5.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6. 눈 주위가 푸석푸석하고 발목이 붓습니다. 7. 피부가 가렵고 창백해집니다. 상기 증상은 콩팥병이 진행하면서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동반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은 만성 고혈압이 있으면서 콩팥병의 소견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해 진단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이 명확하지 않아 영상검사와 콩팥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콩팥병이 진행하는 소견은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와 알부민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구체 여과율이란 콩팥의 전반적인 여과 능력을 측정해 콩팥의 미세 구조인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실제 사구체 여과율은 구하기 어렵고 혈액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한 후 나이, 성별, 인종 및 혈액 크레아티닌 수치를 공식에 대입해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일 경우 추정 사구체 여과율은 90에서 120ml 분당 /1.73제곱미터 내외입니다. 2. 소변으로 배설되는 알부민이 하루 30mg 이상인 경우로 알부민뇨로 정의합니다. 알부민뇨 검사는 정성 검사와 정량 검사가 있습니다. 정성 검사는 시험지 검사에서 알부민이 검출되면 약양성 이상 알부민뇨로 진단합니다. 정량 검사는 24시간 소변이나 1회 소변에서 알부민과 크레아티닌을 측정해 하루에 배설되는 알부민의 양을 확인합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정성 검사인 시험지 검사를 시행해 알부민이 양성이라면 정량 검사로 정확한 알부민 배설량을 측정하고 만성 콩팥병 기준에 따라 고혈압성 콩팥병을 진단합니다. 하루 알부민 배설량이 30에서 300mg이면 중등도, 300mg을 초과하면 고도 알부민뇨로 진단하며 만성 콩팥병의 진행과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콩팥 영상검사는 주로 콩팥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콩팥 손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콩팥 크기가 감소하고 혈류 저항 지수가 상승하는데 초음파와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콩팥 결석이나 종양, 구조적인 이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시 조영제를 투여하면 심기능이 급작스럽게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콩팥 조직 검사는 콩팥의 일부를 바늘로 떼어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콩팥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며 콩팥 질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팥 손상과 신경화증을 확진하는 유일한 진단법이지만 모든 고혈압성 콩팥병 진단과 치료에 콩팥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조절은 콩팥 기능 악화를 막고 심혈관계 질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알부민뇨가 뚜렷한 고혈압이라면 목표 혈압을 수축기 혈압 기준 130 수은 주 밀리미터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합니다.
2021년 발표된 국제신장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축기 혈압 120수은/ml 이하를 목표로 낮게 조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병 기간이 길고 저혈압의 위험이 적은 성인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적극적으로 낮은 혈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소아, 당뇨병 등 다양한 합병증과 저혈압의 위험이 높은 인구에서는 혈압 목표를 낮게 잡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의 1차 치료 약제는 항고혈압제입니다. 적절한 항고혈압제를 써서 혈압을 조절하고 콩팥병의 단계와 동반된 합병증에 따라 약제를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알부민뇨 감소와 콩팥 기능 보호 효과를 위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를 흔히 처방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동반되거나 하루 30mg 이상의 알부민뇨가 동반된 경우 다른 계열의 항고혈압제 대신 적극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치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목표 혈압을 달성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심혈관계 질환, 낮은 콩팥 기능, 고령으로 인해 다양한 약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약제를 처방받을 때 부작용과 약물 간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치의에게 기존 복용하고 있는 약과 본인의 콩팥 기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혈압 및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자가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규칙적으로 자기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 관리하면 평균 혈압을 더 낮게 유지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권장합니다. 1. 규칙적인 운동 30에서 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등 주 4에서 5회 이상. 2.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 하루 총 소금 5g 미만. 3. 적절한 체중 조절 체질량 지수 18.5에서 25 목표. 4. 과도한 음주 절제 1회 1잔 이내 권장. 5. 담배는 고혈압 및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망률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기준 1에서 5기에 해당하는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는 다음 간격에 따라 사구체 여과율을 포함한 콩팥 기능과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약제를 조절합니다. 1. 만성 콩팥병 1에서 2기 매년. 2. 만성 콩팥병 3A에서 3B기 3개월에서 6개월. 3. 만성 콩팥병 4기 1개월에서 3개월. 4. 만성 콩팥병 5기 6주 이내. 자주 하는 질문. Q. 콩팥 기능이 감소한 만성 콩팥병과 고혈압이 같이 있습니다. 목표 혈압을 얼마로 조절해야 할까요? A. 현재 만성 콩팥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고혈압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130/80수은/ml 미만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당뇨병이나 알부민뇨가 있다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계열 항고혈압제를 우선 사용합니다. 최근 새로운 임상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을 120수은/ml 이하로 더 낮게 혈압을 조절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나 사망률과 같은 주요 결과가 좋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향후 목표 혈압은 더 낮게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 혈압을 측정하면 더 낮은 목표 혈압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적절한 혈압 측정을 통해 본인의 혈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 사구체 여과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사구체 여과율이란 사구체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이를 통해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노폐물 제거가 적절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려면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여과 기능의 저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 성별, 인종,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사구체 여과율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와 관련 정보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직접 구해볼 수 있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와 추정 사구체 여과율은 2년마다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검사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본인의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알부민뇨가 있는 걸까요? A. 소변에 알부민 등의 단백질이 많이 있을 때 거품이 보일 수 있지만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모두 알부민뇨는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고혈압성 콩팥병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